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또 한 주의 마무리 증시 오늘과 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죠. 이번 주 FOMC만 CPI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시장에 오늘 좀 가라앉은 모습 특히나 코스닥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약세 코스닥 시장 안에서 나타나면서 86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은 2차 전지의 약세겠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살아나다가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바람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시장에서 성장주보다 오늘 핫한 테마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지 이슈 추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지만 코스닥의 2차 전지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이슈도 있었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모임에서 비공식 모임에서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전기차 정책을 취소하겠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의 업황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이런 블록딜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외부 정세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올해 있는 예정인데 그럼 미국 대선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바로 뭐 이제 업황 회복이 언제 되냐 이 부분이실 텐데 뭐 많은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반기에는 조금 업황이 회복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갈 길이 아직도 좀 멀어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황은 회복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게 만약에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좀 그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다음 주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투심에 또 영향을 준다. 그리고 FOMC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정도일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들과 겹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좀 이렇게 코스닥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재호 본부장님이라면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이 큰 종목들 매수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되지만 오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던가 블록딜 이슈가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2차 전지를 내가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면요.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거를 뭐 과대 낙폭이다 해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매수했다가 오히려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완전하게 업황이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보다 계속 강한 시장만큼 그 이상으로 더 강한 섹터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직접적으로 공략해보자, 잠시 피해가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장 눈에 띄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이쪽으로 대피를 하는 건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 두 가지 골라봤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현대차 그룹도 뜨겁습니다. 오늘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갑자기 증권가에서 돌면서 관련주들이 유독 움직였고요. 여기에 먹거리 트렌드 확산에 음식료주, 안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되고 있죠. 여기에 빠져들어도 될까요? 먼저 현대차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주가 흐름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있는데 오늘 장중의 변동폭도 드라마틱합니다.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는 7.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4.96%의 강세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모두 다 상승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일단 정몽구 회장 사망설에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다, 낭설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약간 더뎌진 모습인데요. 오늘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본부장님, 어떤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돌았기에 갑자기 이들 종목들이 오늘 장 뜨거웠던 겁니까? 뭐 실제로 지금 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네. 어쨌든 뭐 좀 재무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요. 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정몽구 회장님. 네, 정몽구 회장이 사망이 하게 되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지금 0.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실제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망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지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이 부분에 의해서 좀 이슈로 인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분이 왜냐하면 회장 지분 자체가 지금 0.32% 이런 지배 속에서 좀 지분이 너무 적다라는 취지 그리고 만약에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뭐 오늘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지 네. 아니면 앞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세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동반이 되었지만 그동안 어쨌든 매물대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면서 앞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과 뭐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현대차의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는 2020년에도 사망설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193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봤을 때는 만 86세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증권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들며 오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오른 건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현대차 측에서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저희는 그럼 다시 이 회사의 본업 혹은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가 안 그래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다가오는 지배구조 개편도 있지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현대차 지금 대주주 환원의 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SK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주 환원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M을 볼까요? 2023년에 무려 주주 환원율이 116%에 달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25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결산되는 FY 25년의 주주 환원율은 51%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주주 환원율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기에 또 선두로 현대차가 원조 밸류업 기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주당 배당금의 성장률은 무려 19.3%입니다. 최근에는 주주 환원율이 25%인데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2조 원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주주 환원율은 단숨에 4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바로 전일에 기록을 했었죠. 그럼 그 안에 그 지배구조 안에 놓여있는 상단 현대모비스를 볼까요? 최근 메리증권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가까워지는 게임의 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은 훼손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배구조 개편도 필요하고 여기에 밸류 프로그램도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가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현대차가 신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하게 된다면 현대모비스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기아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그 사망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치하고 이 현대차 그룹에 놓여있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앞서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일이 해프닝이다라고 하더라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습니까? 네, 뭐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네. 오늘 이런 변동성이 뭐 앞으로 지속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깜짝 놀란 소식에 의한 이슈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의견은 저는 변함이 없고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아직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올해 1월 달에 20만 원을 살짝 이탈을 했었는데 20만 원대를 지키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면서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27만 원대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급등이라고 해서 이 위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다음 주도 좀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밸류업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견들 그리고 앞으로 기아랑 현대가 만들어갈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지켜보시면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도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단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도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좀 궁금해요. 6월 28일에 마침에 현대글로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거는 기대라던가 무언가 여기서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마리라던가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마침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내용을 보고 그 이벤트를 앞두고 현대글로비스라던가 현대차 그룹을 좀 매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기서도 앞으로도 그 기대를 하고서 지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현대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CEO 투자자의 날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환원율에 대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수혜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현대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기아에서도 EV3를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특수 목적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현대와 기아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그림을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의 뭐 어떤 주가의 상승보다는 좀 멀리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지금은 접근하기에 적절한 가격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실적에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이번 실적 시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에 수출 데이터도 확인을 해봤고 하이브리드 차의 이 흥행 덕에 현대차, 기아 사상 최대 판매량도 우리가 찍어냈는데 왜 자동차 실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뭐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내연기관 차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전기차 부분이거든요. 과연 전기차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에도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지금 EV3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실제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랑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특수 목적화라던가 이런 전기차를 봤을 때 그럼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현대랑 기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모멘텀만 봤을 때는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2차 전지 업황이 언제 돌아오고 전기차는 언제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언가 확 매력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가격적인 것들을 접근해 봤을 때 또 시장에서 주주 환원 기대를 고려해 봤을 때 매수도 가능해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매력적인 테마가 나올까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음식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리포트를 보고 놀랐어요. 최근에 음식료주가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음식료 드디어 디스카운트 구간을 탈출했다라는 수준의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은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10배 수준입니다.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평균을 해봤을 때 13.4배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10배 수준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과열 구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음식료 리레이팅 시기를 봤을 때 당시에 이제 해외 확대 모멘텀 여기에 가격 인상, 곡물가 하락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1차 시기 당시에는 7배였던 PER이 무려 22배로 늘어난 적이 있었고요. 2차 리레이팅 시기에는 무려 9배에서 24배로 늘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과열 영상이 맞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익 결정의 변수들 체크해 봤을 때 P냐, Q냐, C냐 비용은 절감되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수출량이라던가 내수 안에서도 소비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변수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충분히 음식료주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 원래 경기 방어주 역할이라던가 뭐 안정한 투자를 가능했던 음식료 업종이 좀 과열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저는 뭐 말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인기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불닭볶음면이 정말 이렇게까지 잘 팔릴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숫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실적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 물론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라면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김부터 시작해서 냉동김밥까지 이렇게 계속 음식료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빙과류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경기방어주는 잘 많이 못 간다. 경기방어주는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버리는 이런 시세가 삼양식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되어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이라던가 해외 수출이 많이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되는 것 같은데요.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료주가 발굴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독 또 핫한 음식료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네, 오늘은 사조 대림인데요. 네. 사조 그룹에서 이번엔 또 냉동김밥을 이제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 진출하면서 바로 미국에다가 수출을 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조 대림이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원래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쉬어가고 오늘 사조에서 나온 그 소식과 함께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라면부터 김, 그리고 냉동김밥, 그리고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뭐 실제로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던 그 소식들을 지금 접하다 보니까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왜냐하면 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을 정도였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심이 자극이 되고 있고 사실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적이 증명되고 숫자로 보여지면서 또 수출이 잘 된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수급을 집중시키고 뭐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커피 모아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앞서 본부장님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사조그룹주 따라가 볼까요? 아니면 다른 음식료주로 매수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뭐 라면이랑 김이랑 냉동김밥 왔으니까 좀 다른 쪽도 한번 공략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동할 그런 새로운 음식은 뭘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보셨습니까? 아, 예, 저는 그래서 준비해왔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김치 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특히나 뭐 불닭볶음면이 인기도 많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지금 한국 라면이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 하면은 또 김치가 떠오르고 또 라면 드시는 분들은 정말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 미국 그 김치 수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거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 김치 수출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음식료 업종 움직일 때 움직이고는 있으나 아직 조금 덜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파리에서 김치가 난리라고 합니다. 항상 뭐 K푸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잖아요. 단무지 관련주도 한번 찾아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음식료 테마까지 다뤄봤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